자, 세 번째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는 현재 2016년 8월에 매수한 성수동의 쌍용 아파트 25평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고요. 네. 2017년 4월에 면목동 현대아파트 34평을 이것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향후 전망과 네. 제가 몰라가지고 1년에 두 가구를 매수한 경우가 돼가지고 그렇죠.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네. 추후에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되면 언제쯤 하는 게 좋고 정리하면 어디로 가면 좋을지 추천 지역을 받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현재 지금 2주택자이신 상황이에요. 16년, 네네. 17년 이렇게 연달아서 주택을 구매를 하셨고 그러다 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 일단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둘 다 매수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전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매도 이후에 또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사님 감사합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아쉽네요, 그죠? 네. 네. 자, 2016년 8월 달에 쌍용 아파트를 구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네네. 2017년 4월 달에 면목동의 현대 아파트를 구입을 하셨어요. 네. 이 시기가 1년이 미만입니다, 그죠? 네, 네. 일시적인 이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네요, 그죠? 네. 그렇다라 한다면 매도를 하실 때 차익이 적은 것부터 파셔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차익이 적은 것부터 팔려면 현대 아파트가 적겠네요, 차익이. 네. 그죠? 현대 아파트를 먼저 매도를 하시고 쌍용 아파트를 나중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쌍용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 하나 방법은 또 하나 있죠. 자, 네. 거주주택으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죠? 제가 임대사업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쌍용 아파트 먼저 한번 볼게요. 네네. 쌍용 아파트가 한 700세대, 한 800세대 가까이 되는 그런 아파트잖아요. 25평하고 32평이 있는데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죠? 뚝섬역에서 뭐 한 1분 정도 거리에 초역세권이고요. 네. 그래서 또 성수동 지역에서는 그래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 있죠. 네. 그렇죠? 조금만 줄여볼게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 바로 이곳인데 여기가 큰 대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많이 상승을 시킬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공업지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고 지금 뚝섬 아파트가 지금 서울 숲하고도 가깝습니다. 그죠? 주변에 네.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입지적인 면으로서는 뚝섬 이 쌍용 아파트, 이 쌍용 아파트 굉장히 괜찮아요. 향후에도 가지고 계셔도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네. 주변이 아직은 열악하다. 그죠? 네. 단지가 좀 어우러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래도 보유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면목동에 현대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면목동의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주거 시장이에요. 그죠? 네. 예, 그 용마산역 여기가 이제 현대 아파트인데 단지 수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근데 살기는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7호선 전철역도 가깝고 뒤에 이제 산도 있고 그죠? 네. 근데 전형적인 실거주 시장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거래 네. 빈도도 많지 않고 그래서 가격 상승도 좀 상승률도 좀 둔화가 돼 있고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면목동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 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직장이 여기여가지고요. 직장이 거기예요. 네. 그냥 거주하시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이 거기고 생활권이고 하다면 요거를 거주하시면서 그냥 직장 다니시고 이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쌍용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집어 넣어버리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저희가 부부 공무원이어가지고 그게 임대사업자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수동 아파트 일단은 이 면목 두산 아파트, 면목 그 현대 아파트를 현대요. 먼저 처분을 하세요.
먼저 이게 처분을 오데스 하시고요. 됐거든요. 지금 이것도 한 2억쯤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네.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올랐잖아요. 한 3억 네, 오르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파셔야 된다라면 네. 세금 이게 부분은 어떻게 세금- 할 수가 없어요. 네, 세금 그쵸?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현대 아파트를 먼저 파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뭐 증여를 해서 거주 요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요거를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다행히 부부 공동명의 하셨다 그랬죠. 네. 그럼 남는 차익이 1억씩 남았다라고 한다면 또 네.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세금은 낮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그러니까 요거를 처분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처분을 네. 하신다라고 하시면 네. 저는 기존에 이제 중랑구보다는 좀 네. 주거지를 조금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디로 가셨으면 좋을까요? 중랑구하고 저- 가까우면서 가치가 있는 곳. 저 7호선 라인이나 아니면 네. 네. 저는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옮기셨으면 좋겠는데 네, 어디요? 강동 쪽. 강동. 네. 네. 강동 쪽 같은 경우는 네. 이 강동구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강남의 배후지였었는데 이제는 이제 새롭게 이제 자족 도시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네. 이 주거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이 9호선 라인이 4단계가 또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재건축도 가능한 이런 주공 아파트, 특히 이제 명일 주공 9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네. 주변 지역이 재건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이 될 지역이 이제 주공 아파트 같은데 이런 아파트가 서울시 중위 가격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죄송한데 혹시 이게 면목현대를 장기 하는 것도 나쁘지만 않나요, 혹시? 그냥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개발 호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동산 시장 호황기가 아니라면 가격이 네. 올라갈 아파트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차라리요? 세금을 네네. 내더라도. 네. 그리고 차라리 옮기시는 게 더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명예주공 옮긴 다음에는 쌍용을 3년 있다가 매도해야 매도하셔도 될까요? 좋죠. 예. 성수동이 더 오르거나 이럴. 근데 성수동 같은 경우도 가격이 네. 지역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이 쌍용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 그 시세 차익을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좀 답변을 그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